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더 상승을 했죠. 널뛰기 장세가 3월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올해만 그죠? 코스피가 지금 16번째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2026년 1월 들어서 매수 사이드카 빨간색 그리고 또 파란색은 매도 사이드카 해가지고 16번이 발생을 했는데 3월 달에는 7번 그죠? 이렇게 정신없이 시장 지수가 등락을 오가는 데에 그죠? 거기에 미리 예측을 해서 움직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종목, 좋은 섹터 이 부분의 종목을 잘 갖고 있는 힘이 필요로 한 거죠. 자, 그런데 그죠? 제가 3월 11일 날 개인 투자자의 편은 없다. 하다못해 경제 기자가 그죠? 종목 추천 기사 쓰고 선행 매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이번에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죠? 선행 매매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또 발각이 됐죠. 시장이 변동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벤치마킹, 코스피 지수의 벤치마크를 커버하지 못하게 되면 조바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차트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 39만 4,5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27만 5천 원까지 내려왔던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2022년 매출은 5,098억, 영업이익은 154억, 2023년에는 4,247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30억,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의 차트 흐름이에요. 그죠? 39만 4,500원을 찍어서 27만 원 내려왔다고 싸다고 생각하시면 이 검은 라인과 이 붉은 라인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추세 라인을 깨뜨리니까, 그죠? 하염없이 내려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검은색 라인을 깨버리니까 22만 5천 원을 깨니까 또 11만 5천 원 700원까지 하락을 하죠. 여기에서 이 빨간 라인이 또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11만 5천 원을 깨버리니까 그죠? 하염없이 내려와서 29,950원까지 39만 4,500원짜리가 그죠? 2년 만에 29,950원까지 하락하는 종목도 생긴다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간다고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좋은 종목이 같이 지수 따라서 올라가는 건 그죠? 그건 넌센스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죠? 18일 날 미국 시장에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이 녹색입니다. 녹색이었는데 그죠? PPI가 2.6을 예상을 했는데 3.4 그리고 코어 PPI가 3을 예상을 했는데 3.9 그죠? PPI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것도 그죠?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전쟁이 발발하고 유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FOMC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 그죠? 지금 이 흐름 부분에서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이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그죠? 사실은 올해 5월에
의장직을 그만두고 캐시옷이 차기 의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법무부 조사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죠? 버티기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 속에서 조금 전에 봤었던 그죠?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로 보니까 뭐예요? 다음 달 4월 달에 동결 87.6% 그리고 한 번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확률도 1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시장이 이 전쟁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호주가 금리 인상하고 영국이 그리고 EU가 일본이 통화정책 회의를 한 부분에서 전쟁 때문에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뭡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까지 트럼프가 4.5%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시장과 미국 경제에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수준까지 왔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이 장대 음봉이 난 부분이 미국 시장의 쿼드러블 워칭데이였습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전 고점의 박스권은 지키고 있지만 정말 아슬아슬하죠. 여기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고 유가가 더 올라가는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뭡니까? 급락할 수 있는 부담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사모대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빵 터질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그죠? 저렇게 미국 시장이 쿼드러블 워칭데이를 끝나고 나서 그죠? 3월 22일 아침 8시 44분에 뭡니까?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을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월요일 날 그죠? 6% 급락을 하고 대만, 일본,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하락을 하고 나서 그죠? 다시 23일 그죠? 23일 오후 8시 23분 그죠? 화요일 날 아침 8시 44분이 48시간이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뭡니까?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하고 있고 5일간 군사 공격을 유예하고 있다. 유예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브렌트유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또 이런 부분들 트럼프가 하고 그죠? 이 네타냐후하고 사실은 서로 틀린 거죠. 네타냐후는 떡봉김에 제사 지내겠다. 그리고 10월에 총선이 있는 걸 빨리 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총선에서 이기자고자 하는 그런 흐름까지를 함께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 핵개발 능력 무력화 그리고 이란 가스전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틀린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죠? 오늘 아침 그죠?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하고 15개 항목의 협상을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채널 12에서 아침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15개 조건을 전달했는데 사실 요구사항, 미국의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거의 이란에 대한 무력화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주기 어려운 흐름이다라고는 보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이란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사실 반신반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사안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일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를 우리가 점치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트럼프의 여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란의 여건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저런 휴전 속에서도 미국이 해병대 수천 명과 그리고 공수부대까지 지상전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하르그섬 그죠? 이 하르그섬과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주요 섬 부근에 지상전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양동 작전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란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지상군까지 파견할 거고 거기에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피해 너무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완전히 전쟁을 끝내는 이란을 몰살시키는 흐름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강경 드라이브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그러면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석유가스라든지 수출 비중, 석유가스, 철광석,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 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물류가 가동되지 못하니까 재정 악화에 놓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군사시설 파괴로 인해서 그죠? 전쟁 개시 때 이 드론과 그리고 미사일 이 부분의 이 공격력이 현격히 감소한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더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거고. 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달에는 이 미국 빨간 중서부 지역에 그죠? 파종의 시기다. 이 농민표가 나타나는 이 중서부권 부분에 그죠? 이 비료 중동의 주요 10개국 전 세계 비료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질산 비료가 17%, 인산 비료가 14%, 칼륨 비료 13%. 이게 그죠? 15% 정도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료 가격도 3월 초에 엄청나게 급등을 지속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 그러면 그죠? 트럼프 공화당의 지지 표심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1.6%로 최저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지상전을 투입해서 더 길게 끌고 가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중국의 핵심 교역국인 베네수엘라나 그리고 이란을 침으로 인해서 중국 1대1로 확장하려고 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면서 지금 이란을 때린 트럼프는 중국 상대로 4가지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첫째, 중국의 에너지 급소 공격을 두 국가에 진행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방어막 이런 부분에 중국의 무기, 그죠?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 볼 일 없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동아시아로 전략 자산이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동맹 신뢰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까지를 가졌기 때문에 미국은 나쁠 게 없는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은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소비가 둔화됐고 그리고 중국 정유 제품 수출 증가율이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 그리고 항만 원유 재고량도 지금 감소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호르무즈 해협 미국은 필요 없다. 그죠? 중국과 일본, 나토를 포함한 해협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관여해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이 여기서 가장 많이 물동량이 움직이는 국가들, 그쪽 나라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잘 생각하시면, 그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제대로 된 협상이나 전쟁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중국 화물선이나 인도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과, 그것도 이란의 허락을 받아서 그 허락받는 대가로 통행료를 30억씩 내야 되는 흐름이 지속된다면, 그죠? 우리나라나 여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운행해야 되는 나라들은 부담일 수밖에 없고 고유가의 지속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해득실 관계에서 미국은 손해볼 게 사실 별로 없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부분,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트럼프의 큰 그림, 그죠? 이 미국의 에너지 업계가 이란 전쟁으로 지금 대박이 나고 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을 비롯해서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에너지를 다변화, 그죠? 그 속에서 찾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그죠? 이 쉐브론이나 주가가, 그죠? 전쟁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은 언제, 휴전이 어떻게 될지, 언제, 내일이 끝날지, 한 달 있다 끝날지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란의 비대칭 전략으로, 그죠? 트럼프가, 그죠? 3, 6개월간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면서 아시아, 유럽의 경제적인 악화, 그러면서 3개월 정도 끌다가 외교적 승리를 선언하면서 휴전할 수도 있고, 또 아까처럼, 그죠? 이 한 달 휴전하는 기간 동안에 매듭을 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죠? 종착역이 있는 전쟁이고 그 속에서 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준의 바닥이 나온다. 지수는 이미 바닥이 나왔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고점 2월 27일 날 6,347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딱 이틀 만에 고점 대비 20% 조정을 받으면서 5,05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울퉁불퉁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쫓아가지 마시고, 그죠? 안 좋다 그럴 때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 부분을 갖고 가면, 그죠?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3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3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보게 되면, 그죠? 반도체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63%의 성장. 물론 대부분의 섹터가 다 좋지만, 그죠? 컴퓨터 주변 기기가 또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반도체 부분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3%입니다. 그죠? 37.3%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흐름 부분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AI 블랙웰, 거기에 AI 인프라의 표준을 확립해서 지금 추론 경제성의 혁명으로 가는 이 부분엔 더 많은 칩이 필요로 하다. 그죠? 반도체 이 AI 인프라의 핵심,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공급자 우위의 상향에 놓여 있고, PER이 하이닉스 기준 5배밖에 안 된다. 그죠? 마이크론이 10배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어제 노무라 증권이 하이닉스의 190만 원 이상을 목표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마시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의 영업이익의 이 부분을 높여주는 데는 이 EPS 증가하는 반도체 섹터 부분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들께 또 많이 말씀드렸죠. AI 인프라 투자, 전쟁도 못 막았다. AI,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전망치를 보니까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2025년 4분기에 올해 2026년도 전망을 5,400억 달러, 약 807조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죠?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전년 대비 62% 증가한 약 6,600억 달러, 986조 정도의 투자로 20% 이상이 증가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전쟁이 났다고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2026년 그리고 2027년도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 라인 부분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특히 SK 하이닉스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뭐예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죠? 단기 SK 하이닉스 기준 105만 원 부분에 있어서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95만 원과 105만 원의 박스권 움직임이 좀 진행될 거예요. 왜? 여기서 치고 나가면 지수가 상당히 세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세게 끌고 가진 않을 거
아닐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코스피의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그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2026년 3월 현재 43%, 그죠? 코스피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43%까지 이렇게 높아진 가운데에서 순이익 비중은 2026년, 2027년 59%,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43%인데 순이익 비중은 59%, 60%를 차지할 만큼 이익의 가시성이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SK 하이닉스의 PER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2026년 그죠? 3월 부분에 31.6%, 2027년에는 48%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67%의 영업이익률에서 2027년 71%까지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나온 기준을 갖고 갈 건지도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겠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간 조정을 갈 때 그럴 때 뭐예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그 반도체 소부장 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S&P 500의 테크섹터의 카펙스 증가율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어느 정도냐? 에게 5%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 5%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영업이익률이 레벨업 될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냐. 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대덕전자나 삼성전기, 기판 쪽 부분에 있어서 뭐 LG 네트워크도 이노텍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 속에서 뭐 차트 흐름 부분을 보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2025년 이 녹색보다 회색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기업, 통신 쪽에 RFHIC, 그죠? 그리고 하나머티리얼, TCK, 그리고 한미반도체, 리노고, 이런 기업들도 기술적 흐름들을 잘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6월 정기 변경, 6월 정기 변경을 왜 미리 얘기하지? 예, 미리 얘기해야죠. 그 정기 변경 전에 뭡니까? 시세 움직임이 진행되니까, 그죠? 매년 2회에 2월과 6월 정기 변경을 합니다. 동시만기일에 올해는 6월 11일 이때 달바 글로벌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거래소에서는 반대로 제외가 될 만한 종목 100%가 아니라 시가총액의 변화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코스닥에 있어서 150 정기 변경에 들어갈 종목은 수급 흐름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추적 관찰하면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고, 반대로 제외되는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의 부담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시가총액 변화를 보면서 뭡니까? 좀 나올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잠시 후에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죠? 지금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죠? 길목 지키기를 하지 않거나 섹터 순환에 대한 흐름 부분들, 오늘 아이러니하게 뭡니까? 휴전한다는데 전쟁 발발하고 계속 떨어졌었던 방산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도 보이잖아요. 시장은 그죠? 투자 심리의 역으로 가는 흐름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 변동성의 핵심과 섹터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